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아침 8시 14분 세종시 장군명 금암리에 위치한 한 편의점인데 이곳은 인근에 대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자주 오가던 장소죠. 평소처럼 손님들이 닥칠 아침 시간에 갑자기 편의점에서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다행히 연기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머지않아 소방관이 출동했죠. 그런데 여기서 작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화재가 난 곳이고 또 다른 곳은 대학교 바로 밑에 있던 곳입니다. 전화상으로 대학교 근처 편의점이에요. 이렇게 접수를 받은 소방대가 위치를 혼동했고 이후 현장 도착이 다소 늦어졌죠. 어쨌든 소방대원이 제대로 편의점에 도착한 뒤 화재는 금세 진압됩니다. 하지만 끔찍한 사건은 이제부터입니다. 편의점 내부에서 52살의 남성 송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편의점 사장이었는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런데 문제는 사인입니다. 화재로 숨진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의 몸에서는 총상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님을 즉각 인지했죠. 아니, 총상이라뇨. 강력 사건입니다. 아니, 그럼 화재는요? 범인이 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일부러 방화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머지않아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했어요. 편의점에서 불과 약 10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산타모 차량이었죠. 내부를 살펴보니까 안에 사냥용 엽총 한 정이 들어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차의 주인이 용의자라는 게 직감됩니다. 하지만 차주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요. 세종시에서 벌어진 이 총격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오전 이 화재가 난 편의점에서 약 50m 떨어진 가정집에서도 총에 맞아 사망한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그것도 무려 두 구나 말이죠. 집 안방에서는 74살의 남성 김씨가 발견되었고 또 그 집 앞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50대의 남성 김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편의점에서 불이 나기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먼저 발생한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범인이 먼저 가정집에 와서 두 명의 남성을 각각 총으로 쏴서 죽인 후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가서 주인 송 씨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르고 달아난 정황입니다. 아니, 저기 피해자 3명과 총을 휘두른 범인 이들이 다 알고 있는 사이였을까요? 일단 범인은 금세 특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선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죠. 바로 차에 남아있던 엽총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 따라서 총기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거기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출고를 할 때도 경찰서에 수렵 신고를 해야만 가지고 나갈 수 있고요. 문제의 엽총은 사건 당일 새벽 6시 26분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출고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이 총기의 주인은 50세 강 씨였고요. 그는 그날 엽총 2정과 실탄 32발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가 범인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경찰이 우려하는 건 다른 거였습니다. 총 2정을 가져갔잖아요. 즉, 현장에서 발견된 엽총 말고도 그는 지금 또 다른 엽총 1정을 소지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총격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때문에 인근 군부대까지 총동원되었고 일대 진입로를 봉쇄하면서 범인 추적에 총력을 다하게 되는데 그런데 마침 아침 10시 6분 이 화재가 난 지 2시간 만이었는데 편의점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금강의 갈대숲에서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신원 확인 결과 그는 경찰들이 쫓고 있던 용의자 강 씨였죠. 사체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그의 배 위에는 엽총 1정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동 거리로 추정해봤을 때 총격 사건을 벌이고 약 1시간 후인 아침 9시 반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용의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취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강 씨는 왜 하루아침에 3명을 살해한 건지 경찰은 강 씨와 피해자들 간의 관계에 주목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꼬이고 꼬인 관계 속에 중심에 있는 한 여성이 떠오르게 되죠. 그녀는 바로
편의점 사장 송씨 외에 이곳을 함께 운영하고 있던 여주인이었습니다. 48살의 김씨였죠. 송씨의 현재 연인이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앞서 집에서 숨진 부자의 딸이자 여동생입니다. 범인과는 무슨 관계였냐고요? 죽은 강 씨와는 과거 연인 사이였죠. 자, 정리를 하자면 강 씨가 헤어진 연인 김 씨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의 현재 애인 편의점 사장과 또 근처 자택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오빠까지 모두 살해한 정황입니다. 이 비극이 일어났던 당시에 김 씨는 다른 지역에서 세종 쪽으로 돌아오고 있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의 강 씨와 김 씨의 관계는 꽤나 진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거를 했는데 사실혼 관계나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하지만 사건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인 2013년 8월 이별했습니다. 이별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는 과정에 잡음이 있었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함께 축적해온 재산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내 거니 네 거니 하면서 분할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겼는데요. 특히 그 중 하나가 편의점이었습니다. 이 편의점은 김 씨, 그러니까 여성 김 씨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연인이던 시절 강 씨 또한 이 편의점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이별하고 나서 강 씨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고요. 이때 김 씨의 아버지는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제시했는데 강 씨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예 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수익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라고 요구했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사실상 김 씨 가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금전적인 관계가 유지되니까 결국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 분쟁이 벌어지던 사이 김 씨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고 두 사람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오빠 역시도 편의점을 공동 운영했고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된 강 씨가 분노에 치밀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게다 새로운 남자까지 끌어들여서 다 해먹으려고 해? 이렇게 강한 앙심을 품게 된 거죠. 이후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그는 자신의 거주 관할지인 수원 태장파출소에서 산양농 엽총 2정을 보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23일 돌연 여기에 있던 엽총을 사건 현장과 가까운 충남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로 옮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엽총은 여기에 보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5년 2월 25일 새벽 6시 25분 그날 강 씨는 수렵복을 다 챙겨 입은 채로 신관지구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엽총 2정을 출고하게 돼요. 여기까진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날 지구대에서 찍힌 모습을 좀 볼까요? 그가 경찰서로 들어왔죠. 새벽 6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가 엽총 2정을 지구대에서 출고하게 됩니다. 사건 직전에 지구대에 도착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경찰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이후 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곧장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전 애인 김 씨 집 근처에서 대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8시 김 씨의 오빠가 출근을 위해 집 밖으로 나왔고 차에 올라탄 순간 강 씨가 엽총을 당겼고 그대로 살해합니다. 근데 하필 그날 차에는 김 씨 오빠만 있던 게 아니에요. 아들도 함께 있었죠. 그나마 강 씨의 목표는 오직 오빠였기 때문에 아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빠만을 조준해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중이었던 김 씨 아버지를 마주했고 즉각 총으로 살해합니다. 사실 이때 현장에는 아버지의 지인도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쏘지 않았죠. 이후 강 씨의 폭주는 계속됩니다. 다음으로 차를 몬 곳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문제의 그 편의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김 씨의 현재 애인 그 송 씨를 마주쳤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또다시 방아쇠를 당겨요. 그렇게 처참한 살상이 끝나고 웬일인지 그는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편의점 곳곳에 신호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도주했죠.
이 금전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던 편의점이었기 때문에 다 파괴해버리고 싶었던 건지 혹은 송 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싶었던 건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아버지를 살해할 때 현장을 목격한 성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고 도주하기란 건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그는 인근에 있는 금강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막을 내리게 되죠. 경찰은 강 씨가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미리 사건 현장과 가까운 데다가 총기를 옮겨둔 점, 이게 가장 강력했죠. 또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그들만을 조준하고 살해했다는 점에서도 이게 단순히 우발적으로 끌어오른 살기를 참지 못했다고 보긴 힘드니까요. 하지만 정작 용의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범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죽은 피해자들의 유가족이자 또 연인이었던 김 씨에게는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절망적인 날이었겠죠. 여러분, 총기 소지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편의점이라는 이 익숙한 장소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 당시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날은 인근에 있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 신입생 OT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또 인근 중학교도 등교일이었고요. 하지만 이 두 학교 모두 서둘러 일정을 취소했죠. 그 외에서도 지역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총기 사고였으니까 당연했겠죠. 한편 범인 강 씨가 총기를 입고한 이 충남 지역엔 수렵이 가능한 지역이 없다고 해요. 조금 따져보면 그가 갑자기 수원에서 이 충남 쪽으로 총기를 이동했을 때 범행은 어쩌면 이미 계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걸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총기는 주거지나 수렵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경찰서 어디에서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지구대에서 총을 가지고 나갔다는 점이 이 사건이 더 소름 돋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에게 유난히도 익숙하지 않은 총기 사건이란 주제가 여기서 끝인 줄 알았겠지만 심지어 이틀 후에 또 발생합니다. 이번엔 화성시였는데 아주 비슷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2015년 2월 27일 아침 9시 반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의 단독주택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범인은 75살의 전 씨였는데 자신의 형 집에 침입을 해서 사냥용 공기총으로 형과 형수를 살해했어요. 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총 3명을 살해합니다. 이후 자신의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범행 동기는 가정 불화였는데 범인은 사건 직전 파출소에서 총기를 가져왔다라는 점이 앞서 편의점 사건과 너무 유사하죠. 정말 단기간에 벌어진 2건의 총격 사건. 즉각 국내 총기 관리 실태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두 사건에서 밝혀진 맹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경찰서에서 총기를 보관하긴 해도 막상 가지고 나간 다음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점이겠죠. 애초에 총기 소지 허가 제도를 더 까다롭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총기 문제가 참 한국에선 워낙 낯설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려하는 목소리조차 크게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더 많은 총기 사고가 발생해야 그제서야 허둥지둥 규제를 강화하는 걸까요? 모르셨겠지만 실제 국내에선 매년 10여 건 이상의 총기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요, 불법으로 해외에서 총기 부품을 반입한 후에 이걸 다시 조립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어디서 어떤 불법 총기를 소지하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총기 사고. 이건 해외 뉴스에서나 들었지 한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사각지대는 아닐까요? 저는 사건 자체가 그저 비극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약점을 침투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걸 바로 고쳐야만 이렇게 사건을 되짚는 것도 더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 아닐까요?
총기에 대한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까다로운 소지 허가,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절실한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